자, 개각 얘기를 이어서 자연스럽게 해보죠. 음. 유인촌 후보자, 김행 후보자, 신원식 후보자 이렇게 세 개 부처 개각 한 번에 있었습니다. 뭐 산자부 장관은 그 전에 있긴 했지만은 예. 인사청문회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세 부처 개각이 있었는데 총평 하시면 어때요? 아 진짜 이게 쇄신이 쇄신 아니고요. 아니다. 후퇴. 후퇴.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걸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지. 자 첫째는요. 네. 첫째 제가 보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이 그렇게 없구나. 그러니까 측근이라는 표현을 이제 뭐 긍정 부정으로 다 쓸 수 있을 네. 텐데 그렇게 뭐라 그랬습니까? 본인이 처음에 취임하면서 인사를 어떻게 등용할 거냐, 인재를 어떻게 등용할 거 전문가 하겠다. 참신한 인물 하겠다. 맞아요. 그리고 20, 30대 하겠다는 얘기까지 20, 30대 장관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 기억 안 나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평균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60대 60대 이상이죠. 70. 그러니까 유인촌 장관 72세잖아요. 네. 김행 그분도 60대고 네. 신원식 장관도 제가 볼 때는 장관 후보자도 60대일 것 같아요. 정확히 나이는 몰라요 저는. 어쨌든 찾아보죠. 예. 비슷한 나이잖아요 다. 네. 30대는 아니에요. 아 30대 아니지. 그럼 30대 무슨 말이야? 아들이나 딸이 30대겠지. 아 신원식 후보자는 58년생이네요. 58. 그럼 60세 넘었죠. 그렇네요. 58년생이니까. 예. 그럼 이런 분들을 물론 나이로 뭘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냥 뭐냐면요. 그렇게 처음에 얘기할 때는 참신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 하겠다고 이분들이 전문성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장관이니까 전문성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걸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대기 실장이. 그래요? 예. 예전에 장관하면서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예전에 했던 장관들 다 불러야지. 아니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도 그 얘기했잖아. 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MB가 대통령 취임한 줄 알았대 다시.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권 7년 차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MB 정권 7년 차? 7년 차가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대체? 아니 그리고 예전에 장관할 때 박수 받았습니까? 그럼 그분이? 아니 유인촌 장관이 박수 받았냐고요?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거 국회 상임위장 와가지고 욕설하고 XX야 그랬잖아요. 예, 방 기자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 찍고 있는데 그렇죠. 찍지 말라니 아니 찍으러 간 사람 찍지 말라니 기자들한테 사진을 찍지 말라는 게 말이 돼요? 일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게 언론 일인데. 탄압 언론 탄압? 언론 탄압이지. 찍지 말라고? 아니 그리고 생각을 해봐.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인물 찍는데. 아니 국회에서 국정감사하는데 기자들이 다 찍고 있잖아. 네.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도 찍는 거 몰라요? 아니 카메라 플래시 터질 걸 몰랐다고 그래. 갑자기 터져서 그랬대. 웃기고 있네. 아니 거기는 항상 플래시가 터지고 있어요. 계속 네. 수시로. 그리고 더 화낼 때는 더 많이 터지지. 그 정도 생각을 못 하냐고요. 거기 사진기나 카메라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들어가 보면 아시잖아. 박 기자도 그렇죠, 가봐서. 그렇죠. 근데 갑자기 찍어서 그랬대.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그걸 넘어서서 네. 문학의 블랙리스트 만들었다는 의심이 들고 있잖아요. 그게 물론 본인은 아직까지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나 네. 본인이 장관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장관 몰래 뭐 이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네, 뭐 네.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책임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본인이 네. 장관할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장관직을 잘 수행한 일이에요? 못한 거지. 그걸 어떻게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장관하는 동안 뭐 칭찬받았어요? 국민들한테? 그런 적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블랙리스트 의혹도 있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컴백을 했고 신원식 그분 나는 무슨 태극기 집회 가지고 했던 말 보면 그냥 진짜 입이 진짜 내가 국민의힘에서 그러더라고요. 자연인일 때 한 얘긴데 그리고 일부 뭐 이 머리카락 이제 모발 한우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고 전문성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 전문성인데요? 그분이 갖고 있는 삼성 전문성. 장군이니까. 삼성 장군이면 다 전략통이고. 전략은 무슨 전략인데 전략이라고 하는 게 12.12가 잘했다고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전략이에요? 5.16은 혁명이다. 그래 5.16 혁명을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두환에 대해서 또는 뭐 박정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과연 지금 시대의 국방부 장관으로서 맞냐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태극기 집회 가서 이런데 오늘 여기 나오잖아. 이 오늘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대체? 하태경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TPO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뭐 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게 목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서 한 걸 TPO를 봐야 된다. TPO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하태경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지난번에도 민주당 하태경 아니다. 저기다. 누구예요? 최영도 의원이 최영도한테 여쭤볼게요. 최 의원님, 그러면 예전에 민주당에 혁신위원장 그 누구야 있었잖아 한 분 김은경 전에
전에 했던 분도 금방 잘렸잖아. 스스로 물러났잖아. 예, 그때 있었죠. 뭘 갖고 시비 걸었어요? SNS 그롤링하고 시비 걸었어요. 그때 기억 안 나세요? TPO라며. 네. 아니 사인으로 개인적으로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공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김은경 그분도 마찬가지야. 네.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그런 인사 나와서 글 하나 어디 SNS 글 하나 올리면 그거 가지고 물어뜯고 난리를 치잖아요. 자기들은. 그래놓고 저렇게 막말하는 저 정도 막말이면 민주당 같으면 이미 내려놨어요. 아니 근데 신원식 의원, 그러니까 후보자가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 기류도 의원이니까 국회의원이니까 의원 불패 그런 기류가 좀 있었는데 이런 문제 발언이 나오고 또 홍범도 장관 흉상 이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후보자가 사실 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제기를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도 막말했지. 8명 다 이렇게 물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사안마다 입장을 내놨던 게 논란까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걸 보면요. 극우적 성향으로 보여지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게 의원하면서도 사실은 논란이 많았고 최상병 관련해서도 그때 그 취재 끝나고 뭐 미디어오늘 기자였나? 그 사람은 계속 신랑이 하는 거 미디어오늘에 보도된 거 보셨어요? 영상? 그때도 보면 아주 극우적 성향이 보여지는 발언들을 물론 본인도 했고 같이 참석한 사람들 그때 기자회견인가 했잖아요. 무슨 뭐 동문회인가 그랬어요. 육사 동문회인가 뭐 그랬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했던 말 보면 마치 이 사건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 몰고 가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발언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게 과연 말이 되냐는 거예요. 대체 민주당이나 뭐 다른 정당에서 민주당에서 어떤 인사들이 글 하나 올린 거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해대고 그 과거에 그럼 이분들 말대로 그대로 따지면 장관 되기 전에 했던 모든 행동들은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비례대표로. 그렇죠. 2020년에 비례대표 됐으니까 2019년에 문제 발언들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세게 얘기했던 발언들이 그때 나왔던 이유가 뭔지. 그러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분이 생각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근데 그때 사적으로 예편한 다음에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공적인 인물이 되면은 좀 달라지고 다르게 얘기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평상시에 사적으로 있을 때 본인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공적 인물이 되면 감추고 싶어해요. 누가 그걸 진실대로 다 공적인 인물이 되면요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이런 말을 했다가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혹시나 정부에 피해가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수하게 개인의 진짜 생각이 나오는 때는 언제겠어요? 민간인 때예요. 민간인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나오면 그럼 이 태극기 집회 가서 했던 모든 말이 저는 그 사람의 기본적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공적 인물이 되니까 또 말을 다 바꾸더라고. 어제 가서 똑같은 얘기 물어보니까 뭐 그게 아니고 딴 얘기고 뭐 이렇게 또 말을 바꿔요. 그렇죠. 뭐가 진실이겠습니까? 둘 중에 그러면.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이나 뭐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해서 많은 민주당 인사들을 공격했던 국민의 공격 내용들을 보면 예전에 했던 일, 예전에 발언했던 거, 몇십 년 전에 발언했던 거, 유튜브에 나와서 했던 말 이런 거 가지고도 다 공격을 해요. 심지어는 검찰이 수사를 해. 유튜브에 나와서 한 말까지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유튜브에 나가서 했으니까 괜찮고 사적인 뭐 자리니까 괜찮고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내로남불의 전형이에요. 자기들도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인사들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조국 전 장관 예를 들면 뭐 그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장관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왜 문제 삼죠 그러면?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것도 문제 삼으면 안 되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결국은 본인의 저는 진심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아무 그 고려사항이 없을 때 한 말이 진심이겠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자리에 가거나 어디에 누가 임명이 되거나 이러면 말을 조심하게 되잖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기본적으로. 그 말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겠어요? 아니면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그냥 사인으로 있을 때 그때 했던 말이 진심이겠습니까? 저는 사인으로 있을 때 했던 말이 훨씬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 사람의 자질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장관으로 앉아서 정말 공직자로서 고위 공직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격이 되고 품격이 되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국방부 장관이란 게 군인하면 다 국방부 장관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생각을 해봐. 국방부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육해 공군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군 출신이잖아. 그렇죠. 그럼 해군 공군을 알아요 이분이? 해병대는 아나?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국방부 장관은 그리고 이 틀만 보는 게 군만 하는 게 아니고 국방 정책 전체를 봐야 되면 외교 정책까지도 다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 이분이 했던 발언 중에 보니까 뭐 그 뉘앙스가 네. 정확한 발언을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북한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까지도 언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제가 그래서 봤는데 네. 어쨌든 정확한 워딩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의미가 뉘앙스가 예. 그러니까 평화 통일에보다는 그냥 우리가 어쨌든 힘을 길러가지고 자기가 퇴임식인가 아마 한번 나중에 있으면 찾아보세요. 네. 퇴임식에선가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뭐 정확한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어쨌든 무력을 길러서 북한을 통일시켜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 의미로 발언을 했다고.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하면 저 긴장감은 계속 고조될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렇죠.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에 앉아 있는 게 우리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거냐는 거예요. 더 이제 대결 구도 한반도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발언이 3년 전에 한 보수 월간지 인터뷰에서 군 미필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윤 대통령이 군 미필자잖아요. 미필자죠. 부동시로. 근데 이런 사람을 임명하는 것도 난 이해를 못. 자기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마음이 넓잖아. 대놓고 자기를 욕했는데 네. 임명을 시켜. 그래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뭐 지금 그 원칙을 바꿀 만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웃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네. 박정우 기자 말처럼 네. 그렇게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자기의 주관과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네. 그렇게 말을 확 바꾸 180도로 바꾸는 사람들은 주관이 없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그래요.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이걸 물어볼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것도 그렇게 얘기할 거야. 박 기자 얘기해 준 대로. 주목을 좀 해보고 김행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는 글쎄요. 여가부 이제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여가부 폐지 방침을 분명하게 더 세게 얘기한 셈이 됐어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면 왜 그 자리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러 가는 거잖아. 그 조직 깨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장관이 임명되는 사람이 조직을 깨겠다, 없애겠다. 그러려고 임명하는 거예요? 임명을 하지 말든지 그러면 어차피 없앨 건데 왜 임명하는데요? 네. 여가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장관을 왜 임명하는 거야? 가서 또 한다는 말이 장관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해체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무슨 뭐 참 블랙 코미디 같아요. 이 상황 자체가. 자 이렇게 뭐 이 세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될 터인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어떻게 보세요? 인사청문회 이제 저는 진행이 될 텐데 다음 주에? 저는 이제 국회 통과해야 돼요. 인사청문회는 뭐 논란이 있겠죠. 근데 국회 통과를 해야 돼요. 반드시 대법원장은 부결해야 된다. 민주당 이거 통과시키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신중론이라고 좀 알려져 있던데. 누가 신중론이라고? 민주당이? 네. 신중론이라는 얘기가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중할 때는 신중 안 하고 신중 안 할 때는 신중하고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대법원이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법을 안 지켰어. 몰랐대. 그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 몰랐어요. 법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법관으로 일하는 사람이 법에 바뀐 걸 몰랐다. 그럼 판결할 때도 모르고 판결하셨나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 당연히 법관이라면 법이 바뀌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법관이 돼가지고 법이 바뀐 걸 몰라서 그걸 제대로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 뭐 유학 보내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검증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런 사람이 대법원장이 된다고 하면 법 집행을 할 권위가 생기겠어요? 아니 국민들이 그 사람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당신도 안 지키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뭐 판단을 내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특히 보면 성범죄나 성추행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판결의 내용을 보면 많은 부분 형량을 낮춰주는 2심에서 그런 경향성이 보이잖아요.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뭐 그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1심에서 무겁게 판결이 내린 부분을 뭐 경감을 시켜주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과연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거냐? 이 부분에도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물론 판사니까 자기가 뭐 그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지만 시대상이 맞지 않잖아요.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뭐 감경 사유를 들어가지고 그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을 감경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마지막 판결을 받을 때는 사회적으로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상식의 선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판결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법에 의해서 판결을 해야 되지만
근데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경사유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서 성범죄에 대해서 좀 더 가볍게 판결하는 내용들이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 사회의 성범죄를 과연 없앨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이분은 자격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판결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네. 재산 문제 등록 잘못된 거, 자기 자녀 유학 갈 때 잘못된 거 법을 어긴 거잖아요. 명백하게 이거는. 네. 근데 자기는 몰랐다고만 얘기해요. 지금 몰라서 그랬다. 그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현재까지는. 근데 그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는 것은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된다? 부결해야 된다. 민주당이 그래요? 신중하고 뭐 왜 이걸 신중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대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결정을.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예. 탄핵은 추진하지 않겠다. 특검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결정을? 저는 탄핵도 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네. 이렇게 결정했는지 모르겠어요. 탄핵도 하면서 저는 특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결국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경질이라고 판단하면서 그러니까 해임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잖아요. 아니 아니라고 나는 하는데.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윤석열 정부가 네.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우리는 경질이잖아요. 사실상 네. 경질이 아니고요. 꼬리 자르기. 꼬리 자르기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어떻게 경질이라고 얘기합니까? 책임을 물어서 아니 대통령실도 부인하고 있잖아요. 경질 아니라고 분명히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본인도 경질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걸 경질이라고 굳이 얘기해줘. 왜 우리가 왜 민주당이 그래야 되죠? 아니 박강원 원내대표님 제가 물어볼게요. 네. 왜 민주당이 그걸 굳이 경질을 했으니까 우리가 탄핵할 필요 없이 특검으로 간다. 특검이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특검 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 보세요. 임명 안 해봐 특검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질질 끌다가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끝나버려요. 네. 근데 국민들의 분노는 이만큼 높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 국민들의 분노를 입법부가 행정부는 어차피 무시하고 가면 입법부가 나서서 그 국민들의 분노와 국민들의 마음을 네. 민의를 전달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자기들이 미리 이거는 경질의 의미가 강하니까 탄핵을 안 하겠다.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이 북러 뭐 정상회담 이후에 안보 공백 이런 걸 우려한다고 하는데 뭐 초반에 어쨌든 너무 이제 속도도 안 나고 예. 탄핵안을 발의하려고 했으면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게 뭐 안 된 이런 측면이 크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느리게 결정하고 있다 지금 제대로 국민들의 민의를 잘 파악하고 있느냐 못 하고 이런 있어요. 비판이 나오는 것 같고요.